진보가 있고 그 반대쪽에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극단의 가운데 중도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약 30% 정도의 콘크리트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상호간에 충돌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목청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둘의 상반된 의견에서 중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30%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의 향방에 따라 실제로 민심이나 여론은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라는 숫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중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마음은 민심이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중도파는 중산층 이하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도파는 진보나 보수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러한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있지만 가장 미약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침묵하는 대중의 대부분이 이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침묵하는 대중에 속하는 별다른 정치적 신념이 없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진보나 보수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중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는 가능한 한 판단을 미루면서 판단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항상 남겨둡니다. 이러한 관계로 진보나 보수보다 행동이 언제나 늦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던 중도파가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 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론의 향배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중도파가 많이 가세하는 진영에 여론과 민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러한 침묵하던 중도파들은 이번 조국 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로 지명이 된 후 청문회가 개시되기까지 반대와 찬성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와 보수, 양자의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있었기에 비슷한 비율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실현되었기에 대부분의 중도파는 조국 장관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이상 논란은 있겠지만 현재의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관을 누가 하던 중도파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생각이나 사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중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장관 임명 후에 부인에 대한 검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 언론의 태도,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욕적인 언행은 지금까지 침묵하며 방관을 하고 있던 중도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정치적인 최종 판단을 하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도파들이 받은 충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금수저입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넉넉한 가정환경과 재력,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외모, 대통령의 신임, 그리고 장관이라는 사회적 지위까지 중도파가 보았을 때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틀림없는 금수저입니다. 중도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 조국 장관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완벽한 금수저가 저희들 중도파가 생각하기에 정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아주 하찮은 문제에 의해서 반대 진영의 정치 공세와 검찰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모욕적인 사태를 강요당하는 무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서 중도파는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저런 비슷한 상황에 몰린다면 조국 같은 사람도 저런 처참한 경우를 당하는데 나 같은 일반인은 아예 가루가 되겠구나, 먼지조차 남지 않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현재의 상태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더 이상 좌시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면 중도파는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동안 남의 일이라고 거리를 두었던 심리적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중도파는 침묵을 멈추고 들고 일어납니다. 중도파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국 장관의 도덕성과 특혜 의혹을 공격하여 일반 서민의 울분을 달래주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분명 자신들이 정의인 것 같은데 왜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더구나 검찰과 언론까지 자신들을 도와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중도파들에게 자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의 위선적인 모습을 밝히고 그에 대한 분풀이를 내주었으니 우리가 정의이고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원래부터 그랬고 뭘 해도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도파는 친일 매국노를 싫어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북한 퍼주기식의 종북 정치 노선 역시 싫어합니다. 중도파는 일베도 싫어하지만 극단적인 좌파 노선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도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친 것을 싫어합니다. 지나친 것을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너무나 지나치게 어이가 없어서 반기를 들었고 그 이전에는 100%에 육박하는 지나친 담뱃값 인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를 든 바도 있습니다. 중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를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반드시 지나친 행동을 하는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나 지나친 언어적 표현과 태도를 일상적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에
중도파가 결코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정치적인 투쟁이나 목소리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사람이기에 털면 아마도 잘못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일의 잘못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중도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의 잘못을 100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일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100으로 치르게 하려고 한다면 중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파에게는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공감적인 두려움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역시 프레임을 잘못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같은 행태와 태도를 유지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종말을 스스로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이번 조국 사태를 연이어 경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도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필요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국 장관의 모습이 참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국 장관이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안쓰럽다라는 이러한 마음은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그가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부귀영화나 명예 또는 기득권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욕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은 아마도 본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조국 장관 본인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은 인생에서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조국 장관이 이 혹독한 수모와 시련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을 보면 그 신념의 깊이를 저 같은 사람은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부류는 그가 부정직하고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정직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위선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그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위선 덩어리 그 자체이며 부정직 그 자체입니다.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부류에게는 없고 조국 장관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인간 자체가 가진 품격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에게서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위선 덩어리보다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진영의 사람들은 제 글에
태클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댓글은 품위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결정적으로 재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면 당신들도 당신들의 유튜브에 가서 당신들의 생각을 저처럼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 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